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이 항상 이길 수 있을까? 게임스탑 주가는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떠들썩한 주식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이고요.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여러 종목에서 항상 패배를 해왔고 그 반대편에 있는 헤지펀드나 공매도 세력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에서 총알이 많은 세력들이 좀 유리하게 항상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개인분들이 이렇게 계속 손실을 보고 항상 패배를 하면서 꿀이 난 상태인 거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겁니다. 공매도 세력이 많이 공매도를 해버리면은 어느 주식이든지 힘없이 맥이 무너지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어떤 종목이든지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의 반대편에 서서 항상 손실을 봤죠. 항상 손실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커뮤니티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라든가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드백, 빠른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 작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된 건데 이런 겁니다. 어떤 헤지펀드가 게임스탑 주가를 내리려고 한다. 공매도를 대량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질 수 없다. 우리가 힘을 모아 대량으로 매수를 하여 한번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 기관들을 이겨보자. 한번 붙어보자. 약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헤지펀드에게 당하고 기관에게 당하고 어떤 세력들한테 당했던 수많은 미국 개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게임스탑의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지금 게임스탑에 관한 주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정말 이 낮은 가격대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은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약 20배가 넘게 상승했어요. 15달러에서 300달러가 넘으니까 한 20, 30배? 3000%가 상승한 거죠. 이거를 시간대별로 보면은 지금 이 전투의 시작은 약간 요때로 보이네요. 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오르기 시작하다가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상승해가지고 최고가가 460달러. 그러니까 약 25배 가까이 상승한 거죠. 이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나 공매도 세력들은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청산을 했으면은 천문학적인 손실이 확정된 것이고 청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버티고 있을 겁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매수를 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을 보게 되어 있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직접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브로커에 전화를 하든가 해가지고 이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을 대신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도를 이제 여기다가 하는 거죠. 매도를 이걸 숏을 잡는다고 하는데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거를 빌려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청산한 가격대는 여기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격에서 떨어졌을 때 이걸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그 주식을 다시 그 빌린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죠. 이게 공매도 방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버리면 내가 매도한 가격에 고정된 건 여기에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높이 상승해버렸으니까
이 주식은 내가 갖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식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갚지 않으면 그 손실이 이 가격 상승폭만큼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중개하는 증권사에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을 해놓습니다.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또는 없는 주식을 내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는 증거금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이 손실 범위를 넘어가면은 증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매도를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증거금이 거의 다 바닥이 났다. 공매도한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졌으면 수익인데 지금 공매도했던 가격보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해가지고 너의 손실은 블라블라블라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산해서 손실을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언제까지 더 넣으실 거냐, 언제까지 얼마를 더 넣어야지 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매도를 했던 세력 입장에서는 이 포지션을 내가 반드시 이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여기다가 돈을 더 넣어가지고 게임스탑 주식을 더 많이 빌려서 공매도를 더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평단가를 여기에 잡았다고 하면은 이제 더 많이 매도하면 평단가를 중간에 올렸을 거고, 또 더 많이 매도했다면은 평단가를 이만큼 올렸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헤지펀드나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자본력이 큰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개인들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460에서 말도 안 되게 200까지 거의 60%가 한 방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단체 행동, 엄청나게 많은 집중된 하나의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게 매수 쪽이면 엄청난 상승이 되는 거고 매도 쪽이면 엄청난 하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쟁점은 뉴스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내가 매도했던 가격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매도한 가격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것을 이제 청산하게 되면은 이 오른 것만큼 손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더 많은 그런 전략을 취하겠죠. 전략이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는 돈을 더 많이 융통을 해서 더 많이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반토막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정리하면은 미국 주식인데 이렇게 개인들은 보통 공매도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한국보다 미국에선 공매도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계좌 만들고 공매도가 가능한 증권사이면서 공매도의 비중을 많이 할 수 있는 증권사마다 공매도 비중이 달라요. 왜냐면 이게 없는 주식을 내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매도를 해도 되는 대주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증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주식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면은 약간 수수료 개념을 받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은 사실상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매수 투자나 매도 투자를 얼마든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제도를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 쪽보다는 매수 비중을 많이 가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실을 보고 매수를 했다면은 공매도 세력이 떨어뜨려 버리고 헤지펀드가 떨어뜨려 버리니까 계속 다치고 아프고 손실 보고 하니까 개인들이 나선 거죠. 그래, 헤지펀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헤지펀드가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올려서 한번 이겨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말도 안 되는 진짜 2500% 저기 아래부터 보면 거의 5000%가 상승한 거예요. 거의 역사적인 상승이죠.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회사의 본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헤지펀드하고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전쟁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헤지펀드가 엄청나게 50%를 하루 만에 눌렀다가 다시 또 떨어진 거에 50%를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이런 사진을 이제 올린 투자자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게임스탑에 대한 종목 코드에다가 이제 고 해라, 그러니까 매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BRRR이라고 이렇게, 이게 타임스퀘어는 아닌 것 같고 뉴욕 어디 전광판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주식으로 매수하면은 이게 BR이 이게 미국식 용어로 이게 돈을 버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매수하면은 돈을 버니까 매수해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인지 다른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자동차 사진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박스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땡스 게임스탑. 게임스탑으로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으로 이런 사진을 올렸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가의 어떤 자동차 슈퍼카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게임스탑 게임 투자자가 이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주가를 봤을 때 게임스탑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나 여기에 청산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큰 이득을 봤을 거예요. 확정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청산을 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한참 떨어져가지고 청산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그 주식하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은 용어로서 뭐 이렇게 어떤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어떤 적극적인 투자자고 공격적인 투자자에 속하겠죠. 이러한 이슈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약간 테마주에 가까운데 그러면 가격이 낮을 때 매수를 하고 눌림목에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랐을 때 이런데 뒤늦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주식을 지금 헤지펀드나 공매도 세력은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매도 쪽으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말도 안 되는 하락,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진짜 완전 수직 하락, 무슨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치 투자, 저평가주 투자를 하는 거는 저가일 때 사는 것이지 이렇게 고가일 때 사는 거는 매수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투자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게임스탑과 같은 유사한 종목이 될 만한 주식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게임스탑과 같은 주식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셀트리온 너무 주가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처럼 불과 아까 보시면은 몇 달러에 불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이게 10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5000%가 올랐다고 보는 게 맞네요. 50배.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보통은 가격이 10달러면은 만원이잖아요. 만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가총액도 낮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가격도 좀 낮은 편이었던 주식이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미 가격도 높고 시가총액도 높은 주식들은 매우 이제 무겁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아지고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다는 것, 가격이 높고 매도 물량도 많고 유통 주식수도 매우 많다는 거는 그만큼 상승이 매우 어려운 주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게임스탑처럼 가격이 매우 싸면서 거래 물량도 많지 않으면서 매수를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에다가 어떤 이슈가 붙어가지고 자 그래 헤지펀드가 매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했을 때 매수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버렸을 때 매도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거는 그냥 주가가 안드로메다처럼 그냥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 현재 현실태 상황인데, 정상적인 주식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매수세와 매도세와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거리가 먼 어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전략들을 잘 짜셔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게임스타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지만 저렇게 막 5000%, 50배 가까이 되는 건 저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주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주식에서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그런 어떤 테마의 어떤 전투에 편승을 했다면 타이밍을 잘 잡아서 빨리 잘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보면은 전쟁터의 끝은 이런 거예요.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쟁이 끝났다. 아니면 전쟁에서 대판 붙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는 크게 빠지는 경우도 항상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매수세의 끝에 상승 열차의 끝에 마지막에 편승해서 큰 손실을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